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알려드리는 남자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제가 가져온 섹터는 저도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트랙 아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슈, 기대하는 이슈가 뭐냐고 한번 설명드리면 이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해서 말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요.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나 CNBC 등의 외신에 따르면 이 스페이스X의 목표 기업 가치는 약 1조 7,500억 달러, 하나로 약 한 2,600조 원에 달하는 IPO가 될 것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달 목표도 역대 최고 수준인 750억 달러로 약 한 1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역대 최대 IPO를 2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정은 바뀔 수도 있고 기업 가치도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 있지만 이 큰 틀 자체는 바뀌지 않고 역사상 가장 큰 IPO라는 점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되게 절묘합니다. 이 스페이스X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 양산형 로켓을 발사시키고 이 로켓 발사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라는 것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시험 발사 예정인 스타쉽 V3가 이 발사 단가를 더 낮춰주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는 되게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 발사가 되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내일 새벽에 발사 예정이었는데 이게 자꾸 연기가 돼서 22일 아침,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2일 아침 정도에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 산업에서 왜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발사 비용을 낮춰주었습니다. 스타쉽 1의 발사 비용이 기존 대비 90%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여주면서 우주를 더 자유롭게, 우주의 위성을 더 자유롭게 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우주항공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우주업체가 되게 활황을 띠게 되었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나사라는 기업에서 이런 우주항공에 대해서 되게 담당하고 우주항공이 약간 나사의 불가침 영역처럼 됐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민간 사업체로 우주 발사에 성공하자 이 나사에서 이 로켓 발사도 스페이스한테 외주를 내주는 식으로 바뀌면서 이 민간 우주 산업에 대한 저변을 확대시켰다라는 점에서 스페이스가 되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한국 기업인 세트랙 아이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했는데 스페이스X가 좋은 거 알고 전 세계 1왕인 거 알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트랙 아이가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에 뭔가를 공급하고 뭔가를 같이 하는 직접적 수혜를 받는 주식은 아닙니다. 다만 이 우주에 로켓을 쏘죠. 그러면 이 우주에 쏠 때 뭔가 위성이나 뭔가를 올려보내기 위해서 로켓을 쏘는 건데 이 뭔가인 위성을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 세트랙 아이입니다. 오늘 얘기할 회사는 앞에서는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스페이스X는 아닙니다. 근데 딱 하나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세트랙 아이는 스페이스X의 상장에 따른 우주 항공 섹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 전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우주로 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발사 비용이 내려가면 각국 정부도 더 많은 위성을 쏘려고 하겠죠. 이 위성이 즉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수요가 세트랙 아이 같은 회사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자체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 세트랙 아이는 그 파이 안에서 지구를 촬영하는 위성의 파이를 먹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위성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위성은 궤도에 따라서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지상 36,000km 상공에서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지상에서 보면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정지궤도 위성인데요. TV 위성방송, 기상예보, 천리안 위성 등 같은 이런 위성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오래 관측하기 좋은 장점이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두 번째는 중궤도 위성입니다. 가운데 있는 중궤도 위성인데요. 2,000km에서 35,000km 사이에 있는 이 GPS, 예를 들어 GPS가 거의 이 궤도 사이에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켜면 위치를 잡아주는 약간 그런 거를 할 때 사용하는 중궤도 위성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밑에 있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200km에서 2000km 사이에 있는 저궤도 위성은 요즘 가장 핫한 궤도 위성입니다. 스타링크도 이 저궤도에 위치하고 있는 위성인데요.
지구하고 가까우니까 이 통신 속도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지연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공위성은 크기도 작아서 발사 비용도 낮아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가 작아지면 당연히 발사 비용도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단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하나의 기로는 부족합니다. 멀리서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찍으면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 그 지구와 되게 옆에서 움직이면은 한 곳밖에 못 찍기 때문에 여러 인공위성이 필요하다는 게 이 저궤도 위성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정지궤도 위성이 몇 개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은 이 발사가 쉬워지다 보니까 수천 개의 소형 저궤도 위성으로 시대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트랙 I는 이 저궤도 위성 분야의 회사입니다. 그러면 스트랙 I랑 스타링크랑 뭐가 다르냐? 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랑 세트랙 I는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스타링크는 우주 인터넷 기지국입니다. 인터넷 신호를 지구로 쏴주는 게 목적인 기업입니다. 옛날에 막 안테나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원래 통신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는데 스타링크는 다시 우주 통신, 그 단말기를 통한 통신을 통해 오지에도 이러한 디지털을 전파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우주 인터넷 기지국입니다. 반대로 스트랙 I는 우주 CCT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를 찍는 게 목적이에요.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방금 스타링크는 통신을 위해 만들어졌다 했지만 스트랙 I는 지구를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 정찰, 재난 모니터링,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미사일 기지 감시, 홍수 산불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지켜보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지구 전체를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위성 데이터, 이게 앞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군사 정찰, 재난 분석, 해양 추적, AI 데이터 원료,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찍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는 위성을 만드는 기업이 세트랙 I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동사는 1999년 카이스트 위성연구진들이 창업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위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성 본체, 위성에 딸린 카메라인 전자광학 탑재체, 위성과 교신하는 지상구, 이 세 가지를 전부 자체 기술로 보유한 국내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장점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아랍에미리트, 태국 같은 해외 정부의 위성 시스템을 한 번에 통째로 팔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설계부터 운용까지 전주기를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핵심 경쟁력입니다. 2025년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1969억 원이었고 4년 전 754억 원에 비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동사는 처음으로 영업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월에 세트랙 I가 공시를 냅니다. 바로 해외 기관과 2,83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계약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입니다. 9년짜리 장기 계약인데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거냐? 세트랙 I의 2025년 연간 매출의 1.4배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 계약으로 작년 1년치의 매출이 넘는 금액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9년 동안 매년 한 3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구조인데 상대방이 유럽 기관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조약 때문에 공개가 안 되었지만 중요한 건 이 계약으로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세트랙 I가 국내 발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팔리는 기술을 가졌다는 게 확인됐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라는 점이 동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수주로 동사의 수주 잔고는 약 6천억 정도까지 올라왔고 2025년 말 3,458억 원에서 한 분기 만에 2배 이상의 상승을 이뤄내는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동사의 성장 모멘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에 더 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세트랙 I는 자체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름은 여기 보이시는
여기는 제가 안 넣어놨네요. 해상도 0.25m급인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지상에 있는 0.25m의 크기 물체를 우주에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우주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위성을 자회사 SIIS를 통해서 영상 데이터를 조합해서 판매합니다. 여기서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위성을 만들어서 파는 건 그냥 일회성 거래입니다. 근데 영상을 파는 건 매달 구독료처럼 계속 들어옵니다. 고객사 하나당 연간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고 이미 유럽 기관과 영상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에선 데이터 시대에선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그럼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성 데이터를 수요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 회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다. 동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 구조의 수익성이 좋습니다. 이미 위성은 쏴서 올라가 있어요. 촬영은 그냥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늘어나도 이 고정비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미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지만 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랑 비슷한 레버리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2호기를 발사할 예정이고 한 30년도 정도에는 0.1m급의 초고해상도 위성을 개발하겠다고 동사는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위성이 많아질수록 위성 올리는 값이 싸질수록 더 자주, 더 넓게, 더 많은 부분을 정밀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데이터 가치는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주 파이프라인도 되게 탄탄하게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은 총 1조 4천억 규모의 국책 사업인데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하나 시스템과 스트랙 I의 연합이 이 사업자에서 경쟁 중에 있습니다. 둘이 같이 해서 경쟁을 따낸다면 연말 수주잔고 1조 원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425 후속 사업입니다. 군 정찰 위성 12기 추가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3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29년 이전 착수 예정으로 동사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소형 군집위성 교체 수요, 그러니까 지금 운용 중인 위성들이 2028년부터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교체 수요 발생으로 인한 반사 이익, 2026년 연간 수주 규모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 최대 규모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게 증권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지금은 약간의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20만원에서 22만원 사이로 지금 기준보다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로 봐도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플래넷 랩스나 블랙스페이스 같은 회사, 블랙스카이 같은 회사의 PSR과 비교해 봤을 때도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아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주 사업 특성상 연도별 실적의 변동성이 크고 초소형 위성체제 수주 같은 이벤트에 따라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미래 우주 산업에서 동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기업이다. 국내 우주 산업 중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페이스의 상장으로 인해 전 세계의 시선이 우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 지구를 찍는 회사가 바로 이 스트랙 I입니다. AI 시대에 데이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그 데이터를 우주에서 수집하는 국내의 유일한 회사,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을 꾀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좋은 기업, 또 다른 섹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